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네. 아토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이라든지 발진 그쵸.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흔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토피는 왜 생기는 걸까요? 주변에 아토피 환자 있으세요? 저희 조카가 어릴 때 좀 있었어요. 엄청 가렵잖아요. 맞아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잠도 못 자서 키도 안 클까. 그렇게 걱정하는데요.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은 면역이 너무 과항진돼서 그래요. 예, 그 면역 능력 자체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아토피가 원인이 되는 건 유전이에요. 유전이요? 네. 거의 70에서 80%의 아토피가 부모한테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모만 이제 아토피가 있다면 아이가 발생할 경우가 한 50%. 근데 만약에 양쪽 부모가 다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 한 75%. 굉장히 높은 비율로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아토피성 피부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경 자체가 너무 먼지가 많다던가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운다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공기가 굉장히 나쁜 곳에서 이제 사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몸에서 나쁜 독소들이 많이 드러나니까 거기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항진증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저 임신했을 때 보통 엄마들이 음식을 좀 잘못 먹으면 아이들이 아토피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엄마가 먹는 게 거의 아이가 먹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전부 아직 학설로 막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죠. 네, 예, 그래서 엄마들이 좋은 걸 드시고 그다음 예쁜 걸 먹으라고 네, 어머니들이 맞아요. 항상 그러시잖아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자라던가 이런 색소라던가 또는 보존제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드셨을 때는 아이들도 거기에 민감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고혈압이나 관절염,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높으신 분들은 어쨌든 염증 세포를 잡기 위해서 면역력이 항진되기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하는데 어떤 영양소가 중요한가요? 피부염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면역 질환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에 중요한 영양소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면역력? 1번 네. 단백질. 두 번째는요? 제가 고시 사실인가요? 정해주세요. 아니 그냥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 예, 단백질인가요? 단백질이 먼저고요. 왜냐하면 모든 아미노산으로 면역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무노글로불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단백질에서 오는 것들이고요. 또 아연, 네.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셀레늄이라던가 비타민 C.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우유라던가 계란이라던가 쇠고기, 돼지고기, 견과류 보통 이제 아토피뿐만 아니라 이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거의 다 그런 쪽에 이제 알러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꾸 빼다 보면 영양소 섭취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 아토피가 훨씬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못 먹는 경우는 우리가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대체 물질을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찾아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아토피 걸린 사람들을 보면 이제 밤에 되면 더 이렇게 가려워서 긁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밤이 되면 더 가려운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낮에는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집중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려워도 가렵다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자게 되면 이제 오로지 나와 이제 이불과 이제 벽에만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가려 그러면 이제 그걸 집중해서 더 많이 이제 긁게 되는 거고요. 인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코르티졸 농도가 밤이 되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염증을 낮춰주는 그 호르몬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다 그러면서 슉 올라가면서 더 염증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양제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게 지금 아토피에 맞는 영양제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흔히 저희가 또 네. 일반적으로 먹는 것들이니까. 네,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오메가3. 그래서 네. 오메가는 왜 맨날 나와? 근데 오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이게 이브닝 프라임 로즈 오일이고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 네. 이게 지금 포커스가 된 것들은 대부분 면역과 항염증을 잡아주는 계통으로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오메가3는 항염증 잡는 거 아시죠? 네. 특히 EPA 성분들이 항염증을 잡아주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럴 아토피가 있을 때는 습진이라던가 염증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용량을 드시는 게 권장돼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피시올이 2000mg 정도 되는데 굉장히 EPA가 높네요. 800mg 정도 되기 때문에 염증을 잘 잡아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고용량 그 오메가3를 한 6개월 정도를 꾸준히 드셔야 돼요. 6개월이요? 네, 6개월 정도. 네. 그러고 나서 이 얘네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염증 세포를 다 잡아주고 그리고 오메가3의 기본 기능인 이제 심혈관 질환을 이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혈행 개선을 굉장히 도와주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한 6개월 정도 복용했을 때 아,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한번 이제 피부도 한번 검사해보고 병원에도 한번 가셔서 진단도 받아보시고 예, 그런 다음에 아, 이제 좀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평소대로 이제 용량을 드시는 것도 권장이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감마리놀릭 애시드, 우리가 이브닝 프라임 로즈 오일. 근데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달맞이꽃 종자유. 종자유. 예, 종자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화장품 네. 쪽으로 많이 이제 바르시는데요. 갱년기 아닌가요? 갱년기. 예, 맞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을 이제 완화하는 걸로 많이 이게 호르몬이야, 뭐 이런 호르몬 아니고요. 이거는 식물성 기름이에요. 오메가6 오일이요. 예. 오메가3, 오메가6. 네,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오메가3가 1이면 오메가6를 4 정도, 1대 4의 비율로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두유라든가 카놀라유라든가 홍화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메가6인데 그럼 그거 먹어야지 왜 이거 먹어요? 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염증 세포를 줄여주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염증 세포를 줄여줄 수 있는 거고요. 대두유나 카놀라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거를 추출하려고 촉매를 써요. 예, 그래서 그거 촉매를 써서 우리 몸에 그거가 이제 기름이 나왔을 때 그게 우리 몸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근데 얘는 그냥 달맞이던 꽃 종자를 짜서 만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퓨어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평소에 음식을 드실 때도 이런 대두유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퓨어한 그런 기름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메가3랑 그다음 요거와 지금 오메가3 1과 4의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달맞이꽃 종자유를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프로바이오틱인데요. 프로바이오틱은 지금 아토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일 화두가 되는 단어는 면역이에요. 예. 우리 몸의 면역의 70%를 관장하는 곳이 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피부예요. 두 가지가 면역을 잡아주는 주요 기관이거든요. 근데 장이 무너지면 일단 염증 세포가 우와 신난다 그러면서 확 퍼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피부는 그냥 이렇게 스킨인 것 같지만 여기에도 면역 능력이 다 있어서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서부터 바깥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튀어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잡으려면 우리가 장에 좋은 유산균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있는 프로바이오틱 중에서도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스라는 균이 있어요.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유산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 능력, 특히 이제 이런 습진이나 염증을 잡아주는데 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스 균이에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80억. 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함량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락토바실러스 람노스가 2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토피 얘기할 때는 얘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면역력을 확 올려주면 음. 아토피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겠죠. 그래서 네.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드신 다음에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자가 진단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나은 걸 보시고 그다음에 용량을 조절하시면 더 좋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네. 계속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뭐 성인도 당연히 아토피가 많이 걸리지만 아이들한테 흔히 되게 많이 오는데 그럼 아이들이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이렇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요, 아이들 오메가3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우리보다 보통 영양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의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권장량을 우리가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요거는 좀 더 세기 때문에 요거보다 좀 더 낮은 보통 1000에서 한 1600 정도, 1600mg 정도의 오메가3를 이제 드시는 게 훨씬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브닝 프라임 로즈 오일 같은 경우도 500에서 200mg 정도의 이제 용량이면 권장할 수 있는데, 난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애가 아직 뭐 이제 생리도 안 하고 근데 너무 어린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 대신에 비타민 D를 드시면 돼요. 비타민 D요? 그래서 얘와 비타민 D와 프로바이오틱 이렇게 드시면 더 좋겠고요. 아이들 경우는.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어린이용 프로바이오틱을 드시는데 복용 방법도 프로바이오틱은 음식을 드시고 드시는 게 좋으세요. 공복에 먹는 거 아니었어요? 공복에 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공복에 먹으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위산에다가 퐁 빠뜨리는 거잖아요. 산에 죽잖아요. 네. 그럴 때는 나는 그래도 맨날 루틴하게 아침에 공복에 먹었어. 네. 그러면 아침에 드시고 네. 물을 많이 드세요. 제가 물을 조금 먹었는데 이제부터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그냥 유산균을 죽이셨네요.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락토바실러스. 락토라는 것은 우유 베이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제품이 있거나 또 이제 그 애시도필러스, 그러니까 지금 음식하고 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을 드시면요, 얘네들이 훨씬 더 먹잇감이 더 많아져서 얘네들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장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고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하고 같이 드시면 우리가 이제 지방 소화 효소에서 빨리빨리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음식을 드시고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럼 중간에 먹는 거 말고 저는 이제 밥을 먹은 다음에 바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로 먹어도 상관은 없는 바로 거죠. 드셔도 돼요. 뭐 중간에 꼭 음식과 같이 섭취를 해야 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우리 밥 먹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맨날 이제 밥에 까먹거든요. 집중을 하니까 이제 음식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먹자. 그래서 네. 보통 이렇게 식당에다 갖다 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까먹지 않고 드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아토피 약을 이미 이제 드시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양제를 같이 먹을 때 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약하고 영양제하고 드실 때는요, 같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시간차를 두셔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요 가마리룰레닉 애시드 같은 경우는요, 임신부나 수유부는 드시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호르몬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특히 또 이제 그 혈액을 풀어주는 기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임신부, 수유부들은 안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클라라 박사님과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알아봤는데요. 건강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